일부 마이너스 새로운 시작. 저는 박정희예요. 올해 55이죠.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떨린 건 처음인 것 같아요. 평생 남편 뒷바라지하며 식당 일 도왔는데 결국 배신당했거든요. 26살부터 30년을 함께 살았던 그 사람이 젊은 여자랑 바람 피웠다가요. 이제 그만 헤어지자고 하더라고요. 차갑게. 황혼이혼이라는 말이 남 얘기 같았는데 바로 제 이야기가 되어버렸네요.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외로운 줄 몰랐어요. 아들 도윤이는 외국에 나가 있고 친구들은 다들 바쁘고요. 그때 소개팅에서 만난 분이 최성호 씨였어요. 정희 씨, 이제라도 행복하게 삽시다. 나도 혼자 살면서 외로웠거든요. 성호 씨 말이 맞았어요. 60살이지만 점잖고 다정했죠. 건설업으로 돈도 많이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은퇴해서 여유롭게 지낸다면서요. 전원주택에서 함께 살아요. 정원도 가꾸고 산책도 하고. 결혼식은 간소하게 했어요. 성호 씨 딸 은주 씨가 왔는데 얼굴이 차갑더라고요. 아버지 정말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은주 씨가 저를 째려보며 말했어요. 왜 이런 여자를 데려오셨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무슨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성호 씨가 바로 말렸죠. 은주야, 그만해. 정희 씨는 이제 우리 가족이야. 그래도 찜찜했어요. 첫날부터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요. 전원주택은 정말 예뻤어요. 마당에 장미꽃도 피어있고 뒤뜰에는 텃밭도 있었죠. 여기서 새로 시작해 봅시다. 과거는 다 잊고요. 성호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때는 정말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성호 씨가 제 얼굴을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너무 오래. 왜 그래요? 아니에요. 그냥 예쁘다고 생각해서요. 웃으면서 말했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저를 너무 잘 아는 것 같은 눈빛이었거든요. 그리고 은주 씨가 새벽에 집에 들어왔어요. 술 냄새를 풍기면서 거실에서 소리 질렀죠. 아버지, 왜 이런 일을 하셨어요? 우리 집이 망가질 거라고요. 은주야, 조용히 해. 정희 씨 깰라. 깨면 어때요? 어차피 오래 못 살 텐데.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불안한 예감이 들면서요.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했는데 첫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네요. 2부 마이너스 상자 속의 비밀. 이사 온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성호 씨는 여전히 다정했지만 뭔가 어색한 느낌은 계속되었죠. 오늘은 짐 정리를 하기로 했어요. 안방 옷장을 정리하려고 문을 열었는데 위쪽 선반에 낡은 상자가 있더라고요. 이게 뭐지? 혼자 중얼거리며 상자를 내렸어요. 무거웠어요. 뭔가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았죠. 성호 씨는 마당에서 화초 손질을 하고 있었어요. 살짝 열어봐도 괜찮겠죠? 상자 뚜껑을 열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사진들이 저였어요. 젊은 시절의 제 모습이었죠. 20살 때 찍은 것 같은 사진부터 결혼식 사진, 아들 낳고 나서 찍은 사진들까지. 어떻게 이런 사진들이 여기 있을까요? 손이 떨렸어요. 더 뒤져보니 제가 모르는 사진들도 있었어요. 시장에서 장 보는 모습, 식당에서 일하는 모습, 아들 학교 가는 걸 배웅하는 모습까지. 누군가 몰래 찍은 것 같았어요. 정희 씨, 뭐 하세요? 뒤에서 성호 씨 목소리가 들렸어요. 깜짝 놀라서 뒤돌아봤죠. 성호 씨는 제 손에 든 사진들을 보더니 별로 놀라지 않았어요. 아, 그거요? 우연히 모은 거예요. 우연이요? 이게 다 제 사진인데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성호 씨가 웃으면서 다가왔죠. 정희 씨, 진정하세요. 별일 아니에요. 별일 아니라뇨? 제가 모르는 사진들도 여기 있어요. 사진 한 장을 들어 올렸어요. 10년 전쯤 아들과 함께 공원에서 찍은 건데 저는 이런 사진을 찍은 기억이 없었거든요. 성호 씨, 정말 우연히 모은 거예요? 이상해요. 정희 씨가 워낙 예쁘셔서 그냥 보관하고 싶었어요. 성호 씨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하지만 그 손이 무겁게 느껴졌죠. 언제부터 이런 사진들을 가지고 계셨어요?
글쎄요. 오래전부터요. 모호한 대답이었어요. 뭔가 숨기는 것 같았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사진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특히 제가 모르는 사진들. 누가 언제 찍은 걸까요? 마치 오랫동안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성호 씨는 깊게 잠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한숨도 잘 수가 없었죠.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도 그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누군가 멀리서 저를 지켜보고 있는 꿈이었죠. 정말 무서웠어요. 3부 마이너스 이웃의 충격적인 증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호 씨에게 다시 물어봤어요. 성호 씨, 어제 그 사진들 정말 어떻게 구하신 거예요? 정희 씨, 그만 신경 쓰세요. 중요한 일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너무 이상했거든요. 오후에 성호 씨가 외출했을 때 옆집 송만수 아저씨를 찾아갔어요. 동네에서 소문의 밝기로 유명한 분이거든요. 만수 아저씨, 저 좀 봐주세요. 정희 씨, 어서 와요. 차 한잔 하고 가세요. 만수 아저씨는 친절하게 맞아주셨어요. 아저씨, 성호 씨에 대해서 뭔가 아시는 거 있어요? 만수 아저씨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어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봐요? 그냥 궁금해서요. 망설이시더니 문을 닫고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정희 씨, 성호 씨 말이에요. 좀 이상해요. 이상하다뇨? 젊을 때부터 집요했거든요. 한번 관심 가지면 끝까지 파고드는 성격이에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혹시 저에 대해서도 뭔가 아세요? 만수 아저씨가 한숨을 쉬셨어요. 정희 씨, 성호 씨가 오래전부터 당신을 지켜봤다는 얘기 들었어요. 네? 믿을 수 없었어요. 언제부터요? 글쎄요. 10몇 년 전부터라고 하던데요. 정희 씨 식당에 자주 왔었잖아요. 그제야 기억났어요. 예전에 성호 씨가 우리 식당 단골이었던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냥 손님 중 한 명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때부터요? 네. 정희 씨한테 관심이 많았어요. 늘 당신 얘기만 했거든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런데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글쎄요. 사랑이려니 했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만수 아저씨가 말을 잊지 못했어요. 뭐가 문제예요? 사랑이 아니라 집착 같았어요. 정희 씨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더라고요.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의자에 주저앉았죠. 정희 씨 괜찮아요? 아저씨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성호 씨가 정희 씨 남편 바람 피우는 것도 미리 알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혼할 거라는 것도 예상하고 있었고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다는 뜻인가요? 아저씨 혹시 성호 씨가 제 사진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아세요? 만수 아저씨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정희 씨, 정말로 사진들이 있었어요? 네, 제가 모르는 사진들까지 있었어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만수 아저씨가 고개를 흔들었어요. 정희 씨 조심하세요. 성호 씨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무겁기만 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누군가에게 감시당하고 있었다니. 사부 마이너스 갈등의 시작. 집에 들어가니 성호 씨와 은주 씨가 거실에서 대화하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가자 조용해졌죠. 어디 다녀오셨어요? 성호 씨가 물었어요. 옆집에 잠깐 다녀왔어요. 은주 씨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아버지 이제 정말 그만하세요. 은주야 무슨 소리야?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세요? 집착이에요. 은주 씨가 소리쳤어요. 저 여자 때문에 우리 집이 다 망가질 거예요. 은주 씨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끼어들었어요.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얼마나 이상한지 당신도 이제 알았을 텐데. 은주 씨 말이 맞았어요. 만수 아저씨한테서 들은 얘기가 사실이라면. 성호 씨 저희 좀 이야기해요. 성호 씨와 은주 씨 사이에 긴장감이 흘렀어요. 은주야 집에 가. 아버지. 가라고 했어. 은주 씨가 저를 한 번 더 째려보고 나갔어요. 성호 씨와 단둘이 남았어요. 성호 씨 만수 아저씨한테 들었어요. 성호 씨 표정이 굳어졌어요.
뭘 들었는데요? 제가 오래전부터 감시당하고 있었다는 얘기요. 성호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정희 씨,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제 사진을 몰래 찍고 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 게 사랑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희 씨를 좋아했어요. 정말로. 좋아하는 게 이런 건가요? 그때 상자 속 사진들이 또 떠올랐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 사진들 다 태워버릴 거예요. 안방으로 들어가서 상자를 꺼냈어요. 하지만 성호 씨가 뒤따라와서 제 손목을 잡았어요. 정희 씨, 안 돼요. 왜요? 제 사진인데 제가 처리하면 안 되나요? 그건 소중한 거예요. 성호 씨 눈빛이 이상했어요. 처음 보는 표정이었죠. 소중하다고요? 몰래 찍은 사진들이요? 정희 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은 거예요.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진들을 바닥에 뿌렸어요. 성호 씨가 황급히 주워 담았죠. 그 모습을 보니 더욱 무서워졌어요. 이 사람이 정말 저를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날 밤부터 성호 씨가 달라졌어요.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했죠. 정희 씨, 어디 가세요? 마트에 장 보러 가요. 같이 가요. 혼자 갈 수 있어요. 안 돼요. 같이 가야 해요. 점점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오브 마이너스 통제와 감시. 성호 씨는 정말로 달라졌어요. 제가 어디를 가든 따라왔고 누구를 만나는지도 계속 확인했죠. 정희 씨, 누구랑 통화했어요? 아들이요. 뭐라고 했는데요? 그냥 안부 물어봤어요. 자세히 말해주세요. 매일 이런 식이었어요. 어느 날은 제가 만수 아저씨와 이야기하는 걸 창문 너머로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소름이 끼쳤어요. 성호 씨, 저 감시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걱정돼서 그래요. 걱정이라고요? 정희 씨는 너무 순진해요. 나쁜 사람들이 접근할 수도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핑계였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집 곳곳에 제 옛날 물건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전 남편과 살 때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목걸이, 예전에 즐겨 쓰던 화장품까지. 성호 씨, 이건 어떻게 여기 있어요? 아, 그거요? 우연히 구했어요. 또 우연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제는 믿을 수 없었어요. 일주일 후 아들 도윤이가 한국에 들어온다고 연락했어요.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이었죠. 성호 씨, 아들이 온대요. 만나러 가야겠어요. 집에 데려오세요. 아니에요. 밖에서 만날게요. 왜요? 우리 집에 오면 안 돼요? 성호 씨가 불쾌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냥 오랜만에 단둘이 이야기하고 싶어요. 안 돼요. 집에서 만나세요. 명령조였어요. 이제 정말 참을 수 없었어요. 성호 씨, 저는 당신 소유물이 아니에요. 정희 씨, 왜 이렇게 나와요? 이상한 건 당신이에요. 그날 처음으로 큰 소리로 싸웠어요. 결국 도윤이는 집으로 왔어요. 오랜만에 보는 아들이 너무 반가웠죠.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하지만 도윤이가 화장실을 가던 중에 안방에 들어갔다가 깜짝 놀라서 나왔어요. 엄마, 저기 뭐가 있어요? 뭐가? 사진들이 엄청 많이 있는데. 다 엄마 사진이에요. 성호 씨가 또 상자를 꺼내 놨던 거예요. 도윤이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때 성호 씨가 들어왔어요. 도윤 씨, 어서 와요. 하지만 도윤이는 성호 씨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이 사진들은 뭔가요? 아, 그거요? 어머니를 사랑해서 모은 거예요. 사랑이라고요? 이건 스토킹 아닌가요? 도윤이가 화를 냈어요. 그날 밤 도윤이와 오랫동안 이야기했어요. 엄마, 여기서 나가세요. 하지만 이 사람 이상해요. 정상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도윤이 말이 맞았어요. 저도 이제 확신했거든요. 6부 마이너스 충격적인 진실. 도윤이는 다음 날부터 성호 씨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컴퓨터에 능숙한 아들답게 온라인으로 이것저것 찾아봤죠. 엄마, 이 사람 정말 문제가 많아요. 뭘 찾았는데?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다른 여자를 스토킹한 전과가 있다고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정말이야? 네. 그리고 엄마 주변 사람들한테도 물어봤어요. 도윤이가 보여준 자료들을 보니
정말 끔찍했어요. 성호 씨는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저를 지켜봤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일하던 식당 근처에 살면서 매일 관찰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엄마 전 남편한테 접근한 것도 의도적이었어요. 뭐라고? 엄마 남편이 바람 피우도록 유도했을 수도 있다고 해요.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점점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때 성호 씨가 밖에서 돌아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평소와 달리 얼굴이 어두웠어요. 정희 씨 뭐 하고 있어요? 그냥 도윤이랑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성호 씨가 도윤이를 쳐다봤어요. 눈빛이 차갑더라고요. 도윤 씨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나요? 별거 아니에요. 도윤이가 노트북을 닫았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왜 숨기죠? 성호 씨가 한 걸음 다가왔어요. 분위기가 험악해졌죠. 성호 씨 괜찮아요. 그냥 가족 이야기였어요. 가족 이야기라. 나도 이제 가족 아닌가요? 성호 씨 목소리에 위협적인 느낌이 있었어요. 그날 밤 도윤이가 더 많은 것을 알아냈어요. 엄마, 이 사람 완전히 미쳤어요. 뭘 또 찾았어? 엄마 사진들. 몰래 찍은 게 수백 장이에요. 수백 장? 집에 있는 거 말고도 더 많아요. 컴퓨터에 다 저장해 뒀더라고요. 온몸이 떨렸어요. 그리고 엄마가 어디 가는지 매일 기록해 놨어요. 기록? 일기 같은 거예요. 정희가 오늘은 마트에 갔다 누구를 만났다 이런 식으로요.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제 인생이 누군가에게 완전히 감시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 당장 나가야 해요. 하지만 어떻게? 그때 문 밖에서 소리가 났어요. 성호 씨가 우리 대화를 듣고 있었던 거예요. 문이 열리면서 성호 씨가 들어왔어요.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성호 씨. 도윤 씨 어머니한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성호 씨가 도윤이에게 다가갔어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사실이라고요? 당신이 우리 엄마를 스토킹했다는 사실 말이에요. 그 순간 성호 씨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무서운 얼굴이었죠. 이제 다 끝났네요. 7부 마이너스 갇힌새. 성호 씨는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않았어요. 진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정희 씨 이제 어디도 못 가요. 뭐라고요? 평생 내 곁에 있어야 해요. 성호 씨가 현관문에 자물쇠를 채웠어요. 밖에서도 열 수 없는 특수한 자물쇠였죠. 성호 씨 이게 뭐예요? 안전을 위해서예요. 도윤이가 문을 흔들어 봤지만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이 미친 사람아. 문 열어. 도윤 씨 조용히 하세요. 어머니가 놀라잖아요. 성호 씨는 태연했어요. 마치 당연한 일을 하는 것처럼요. 엄마는 내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무슨 소리예요? 20살 때부터 지켜봤거든요. 당신이 누구랑 만나고 뭘 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성호 씨가 상자에서 사진을 하나 꺼냈어요. 제가 20살 때 대학교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이걸 언제? 매일 당신을 따라다녔어요. 당신이 어떤 남자와 결혼하는지도 다 봤고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리고 기다렸어요. 언젠가는 내 곁으로 올 거라고. 미쳤어요. 정말 미쳤다고요. 도윤이가 소리쳤어요. 그때 은주 씨가 들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아버지 정말 이러실 거예요? 은주야, 너도 이해해야 해. 이해하라고요? 이건 납치나 다름없잖아요. 은주 씨가 저를 보더니 비웃었어요. 이제 알겠냐고요? 우리 아버지는 당신을 사랑한 게 아니라 사로잡은 거야. 은주 씨. 당신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은주 씨도 성호 씨만큼 이상했어요. 아버지를 말리는 게 아니라 저를 원망하고 있었거든요. 평생 갇혀 사세요. 그게 당신 운명이에요. 은주 씨가 나가면서 문을 쾅 닫았어요. 그날부터 정말 감옥 같은 생활이 시작됐어요. 성호 씨는 집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했죠. 화장실 갈 때도 문 열어두세요. 너무하잖아요. 당신이 도망갈까봐 걱정돼서요. 핸드폰도 빼앗겼어요. 밖과 연락할 방법이 전혀 없었죠. 도윤이는 계속 탈출할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하지만 성호 씨가 워낙 철저해서 쉽지 않았어요. 엄마 포기하지 마세요. 어떻게 나갈 수 있겠어. 반드시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호 씨는 더욱 이상해졌어요. 제가 예전에 입던 옷을 구해와서 입으라고 했거든요. 이건 20살 때 입던 거네요. 그때 모습이 가장 예뻤어요. 이미 50을 넘었는데 어떻게 이런 옷을 입어요? 나한테는 언제까지나 20살이에요. 정말 끔찍했어요. 과거에 갇힌 채로 살라는 거였거든요. 밤에는 성호 씨가 제 침대 옆에 앉아서 사진들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이때가 가장 아름다웠어. 정희야, 이제 아무도 못 데려가. 소름이 끼쳤어요. 이 사람이 저를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소유물로 보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어느 날 밤 도윤이가 제게 속삭였어요. 엄마, 내일 탈출해 봅시다. 어떻게요? 성호 씨가 잠들면 창문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시도하다가 들켰어요. 성호 씨가 더욱 화를 냈죠. 정희 씨, 나는 당신이 필요해요. 당신 없으면 못 살아요. 성호 씨,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30년을 기다린 사랑이라고요. 그 순간 성호 씨 눈에서 광기가 보였어요. 정말 무서웠죠. 너는 내 거야. 평생 내 곁에 있어야 해. 성호 씨가 제 손목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멍이 들 정도로 세게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어떻게든 여기서 나가야겠다고요. 8부 -9원과 여운. 감금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도윤이와 저는 거의 포기 상태였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성호야, 문 열어. 만수 아저씨 목소리였어요. 성호 씨가 인터폰으로 대답했어요. 만수 아저씨,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정희 씨 괜찮은가? 며칠째 안 보이던데. 아, 몸이 좀 안 좋아서 집에 있어요. 하지만 만수 아저씨는 속지 않았어요. 그럼 내가 직접 확인해 볼게. 아저씨, 지금은 좀. 아니야. 반드시 봐야겠어. 만수 아저씨가 강하게 나왔어요. 성호 씨가 어쩔 수 없이 문을 조금 열었죠. 만수 아저씨가 틈 사이로 들어오시더니 저와 도윤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희 씨, 왜 이렇게 됐어요? 얼굴이 왜 이래? 저는 말할 수 없었어요. 성호 씨가 옆에서 노려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도윤이가 용기를 냈어요. 아저씨, 저희 갇혀 있어요. 뭐라고? 이 사람이 문을 잠가놨어요. 도망 못 가게요. 만수 아저씨 얼굴이 굳어졌어요. 성호야, 이게 무슨 짓이야? 아저씨는 모르실 거예요. 뭘 모른다고? 정희 씨는 원래 제 거였어요. 30년 전부터요. 성호 씨가 소리치며 광기를 드러냈어요. 만수 아저씨가 곧바로 핸드폰을 꺼냈어요. 여보세요? 경찰서요? 신고할 게 있어요. 아저씨, 안 돼요. 성호 씨가 만수 아저씨한테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만수 아저씨가 더 빨랐죠. 밖으로 나가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여기 감금당한 사람 있어요. 도와주세요. 이웃들이 하나둘 나타났어요. 다들 놀란 표정이었죠. 30분 후 경찰이 왔어요. 성호 씨는 끝까지 저항했지만 결국 체포됐죠. 정희 씨는 내 거라고. 내가 30년을 기다렸다고. 성호 씨가 경찰차에 실려가면서도 소리쳤어요. 정희 씨 괜찮으세요? 경찰관이 물어봤어요. 네, 이제 괜찮아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윤이가 저를 꼭 안아줬어요. 엄마, 이제 안전해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마음이 쉽게 정리되지 않았어요. 제 인생의 30년이 누군가의 감시 아래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성호 씨는 정신감정을 받은 후 강제 치료를 받게 됐어요. 의사는 심각한 망상과 집착 장애라고 진단했죠. 일주일 후 은주 씨가 찾아왔어요. 얼굴이 많이 늙어 보였어요. 아버지가 정신병원에 들어갔다고 들었어요. 은주 씨, 이제 됐어요? 우리 아버지 인생 망가뜨려서 기분 좋으세요? 여전히 저를 원망하고 있었어요. 은주 씨, 저는 피해자예요. 피해자라고요? 당신이 유혹한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됐어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요. 은주 씨가 돌아서더니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어요. 당신은 평생 우리 아버지를 잊지 못할 거예요. 그 말이 마음에 깊이 박혔어요. 며칠 후 도윤이와 함께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어요. 엄마, 이제 정말 자유예요. 그래. 이제 자유구나.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사람 마음은 끝까지 알 수 없는 거구나. 혼자 중얼거렸어요. 이사하기 전 마지막으로 집 정리를 하러 갔어요. 성호 씨가 살던 그 집에요. 엄마 빨리 끝내고 나가요. 응, 조금만 더. 그런데 방 구석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타버린 줄 알았던 사진 한 장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거든요. 제가 30살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뒷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죠. 영원히 내 곁에 마이너스 성우. 손이 떨렸어요. 성호 씨가 병원에 있는데도 여전히 무서웠거든요. 엄마 뭐예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사진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도윤이가 볼까봐 숨긴 거였죠. 새 집으로 가는 길에 그 사진을 찢어버렸어요. 하지만 찢어진 조각들이 바람에 날려가는 걸 보니 정말로 끝난 게 맞나 싶었어요. 새 집에서 첫날 밤이었어요. 잠이 오지 않아서 창밖을 내다봤는데 멀리서 누군가 이쪽을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아마 착각이겠죠. 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제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죠. 하지만 가끔 뒤돌아볼 때마다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어쩌면 평생 이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사람의 집착이 이렇게 무서운 줄 정말 몰랐거든요. 그리고 은주 씨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성호 씨를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무서워서가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는지가 너무 충격적이어서요. 사랑과 집착의 경계가 이렇게 모호한 줄 몰랐어요. 이제는 정말 끝이겠죠? 그렇게 믿고 살아야겠어요. 하지만 가끔, 정말 가끔씩은 뒤를 돌아보게 될 것 같아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요.